자, 이제 그 과정 이후에, 리눅스는 이제 본격적인 사업화 단계들로 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1991년에 리눅스 토발즈가 공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기에서 무언가 기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닉스 시장은 엔터프라이즈 머신이고 그리고 비싼 운영체제 가격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 하드웨어 시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들이 많지 않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리고 상업적으로 쓰는데도 가능한 상태라는 이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92년부터는 새로 생기는 신생 IT 회사들이 리눅스를 그러니까 배포판으로 만들어서 파는 걸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사실 1994년에 이 리눅스가 앞으로 잘 될 것이 분명해지는 걸 느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스턴 출신의 어떤 기업가가 리눅스 상표권을 훔치려고 시도해서 미국에서 이제 리눅스 상표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94년에 시작된 소송은 1997년까지 계속해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97년에 이제 상호 합의를 이르러서 이제 그 리눅스의 상표권을 리눅스 토발즈 개인에게 정식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자유롭게 리눅스라는 상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리눅스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까지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 강의의 전체 내용은 그 개방형 OS의 탄생을 다루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개방형 OS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하나씩 출시가 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개방형 OS라고 하면 그 리눅스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방형 OS는 뭐 특정한 기종으로 그 어떤 커널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BSD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BSD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BSD는 1977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버클리 대학원생이 사실 이제 만들게 된 그 운영체제예요. 그 당시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컴파일러라든지 라인 에디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합쳐서 이제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배포를 해요. 그게 이제 BSD라는 약자로 불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에 VI 에디터라든지 뭐 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두 번째 BSD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2BSD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하게 돼서 뭐 넷1, 넷3 그리고 386BSD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볼 수 있는 FreeBSD, OpenBSD, NetBSD 같은 것으로 파생이 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사실 개방형 OS의 이제 시작점은 이제 BSD라고 봐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BSD는 지금 보면 이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없고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유닉스를 가지고 있는 상용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BSD의 초기 코드는 유닉스에서 있던 것을 가지고 가서 쓴 게 이제 많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소송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그 소송의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BSD 하나만 있었다면 BSD가 소송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쓰고 이런 활성화가 됐겠죠. 하지만 리눅스가 중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문제가 있는 BSD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리눅스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공존을 하는 시대가 생겼고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리눅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오는 이제 개방형 OS들은 리눅스가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리눅스의 등장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리눅스 중에 GNU/리눅스라고 표현되는 이제 그룹들이 있고요. 요즘 현대의 리눅스들은 이 GNU 리눅스라는 표현을 거의 안 씁니다. 뭐 남아있는 데비안 프로젝트 정도가 아니면 사실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그
일부, 그러니까 프리소프트웨어 재단 측의 어떤 그룹의 입장에서는 GNU라는 단어를 빼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GNU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눅스라는 커널과 합쳐져서 만든 것이 개방형 OS 배포판인데, 이 배포판의 이름 중에 진짜 큰 역할을 했던 GNU는 빼고 커널을 뒤에서 개발했던 그 리눅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되었든 어떤 GNU 리눅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즉 91년에 리눅스 커널이 이제 오픈이 됐죠. 그리고 92년이 되자 영국에서 이제 시작을 처음 하게 됩니다. 인터림 리눅스라고 하는 게 커널 0.12 버전에 몇 가지 프로그래밍 도구랑 이제 설치 프로그램을 넣은 채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또 다른 리눅스가 하나 공개되는데요. 지금도 국내에서도 많이 써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92년 최초의 GNU 리눅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SLS가 이제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 배포판의 특징은 뭐냐면 X 윈도우와 TCP/IP 기반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아직까지 X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그 쉘의 집합이었던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X 윈도우를 포함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래픽 환경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제공되었던 첫 번째 버전인 거죠. 그리고 같은 해 1992년 최초의 상용 GNU 리눅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용 리눅스의 이름은 이제 위그드라실이라고 불리던 겁니다. 이 최초의 상용 리눅스 위그드라실은 사실 버클리대 안에 있던 위그드라실 컴퓨팅사가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눅스 커널 0.98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100불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중요한 의미는 저희가 지금 우분투나 다른 어떤 리눅스를 쓰면서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 CD라는 형식이 최초 제공되었던 제품으로 사실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왜냐하면 라이브 CD라는 걸 넣고 컴퓨터에 설치 없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이죠. 그 당시 사실 다른 배포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야 됐던 시절인데, 뭐 국내에서도 이 당시에 리눅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30장 이상 되는 플로피 디스크가 있지 않으면 이제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1993년에 좀 의미 있는 개방형 OS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슬랙웨어라는 겁니다. 이 슬랙웨어는 가장 대표적인 게 터미널 상에서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이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픽 라이브러리로 기존의 터미널의 인터페이스가 아닌 어떤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니까 실제 이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너무나 각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다이얼로그 라이브러리는 현재까지도 많은 프로그램들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분투를 쓰시면서 터미널을 열었는데 화살표로 움직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게 슬랙웨어의 등장으로 사실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이 대단한 인기를 이제 그 당시에 끌면서 1994년에는 독일에서 이 슬랙웨어를 파생해서 수세 리눅스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 리눅스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서 현재는 오픈수세라고 하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으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펴볼 역사적인 어떤 사건은 레드햇입니다. 자, 이제 레드햇이 1994년에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마크 유잉은 이 레드햇 이제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은 카네기 멜론대를 다녔는데 학생 시절에 이제 항상 쓰고 다녔던 모자가 있었어요. 그 모자 이름에서 따온 게 레드햇 배포판입니다. 이 레드햇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기존의 어떤 개발자들이 쓰기 좋은 운영체제의 어떤 환경들이었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리눅스 커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묶고 뭐 BSD라든지 또는 X11이라든지 어떤 윈도우 환경을 다루는 다양한 어떤 다른 그룹들,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용자가 쓰기 쉬운 배포판을 만드는 초기의 확산에 많은 공헌을 했어요. 그리고 레드햇은 2018년에 IBM의 39조 원에 인수가 되죠.
뭐 레드햇은 뭐 다들 들어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그런 역할을 한 중요한 배포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많은 배포판들을 다양하게 출시하는 1900년대 초반에 GNU 그룹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야, 회사들이 이렇게 상업화를 막 추구하는데 이러다가 리눅스를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안 머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리더십 아래서 데비안 GNU 리눅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근데 GNU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죠. 따라서 이 데비안 GNU 리눅스는 엄청난 커뮤니티의 어떤 호응을 얻어내게 되고요. 이 1994년에 이 데비안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이제 이 오픈소스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캐치프레이는 설치도 쉽고 설정도 쉬운 GNU와 리눅스에 기반한 모든 기능을 갖춘 완전한 시스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어요. 뭐 이제 일화로 얘기 드리면 이 데비안이라는 이름은 그 이안 모독이 그 와이프가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을 합친 거예요. 와이프는 데비, 그리고 이안은 이안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데비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